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속 터지게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문재인이 무능해서 뽑은 몇몇 내각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여성 2명, 추미애 그리고 김현미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그 외에 뭐 등등 많긴 한데요. 일단 오늘은 그 2명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께 영상 공유될 수 있도록 회색 검지이신 분들 꼭 추천을 눌러서 오늘의 이 영상 흥미롭게 봐주시고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상일 전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엄밀하게 말하면은 뭐 그 둘만 할 게 아니라 그냥 부처별로 하나씩 다 그냥 스캔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경제 문제에서는 김현미가 지금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고 또 이 정치 분야에서는 지금 또 추미애가 또 일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추미애 먼저 짚고 가시죠. 정말 이 정권의 밉상 너무 많아요. 민주당 또 의원들 중에 밉상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윤미향도 있고 김남국이 뭐 김용민, 정청래 열과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를 온통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뭐니 해도 아마 국민 여론조사하면 1등 추미애 단연 나올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다 폭파시켰어요. 저 한 대로 보내고, 그래서 정말 검사들이 화가 나고 열받아서 내가 이런 정권에서 검사 노릇 못하겠다고 해서 검찰을 떠난 검사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화가 난다고 뭐 여러 가지 고뇌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검사들이 떠나지 말고 좀 꿋꿋이 버텨서 정말 제대로 된 검찰 조직 만드는데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추미애가 그렇게 막가파식 인사를 자행을 해가지고 일단 성공 좀 했어요. 왜냐하면 검사들 중에 또 권력과 이익을 쫓아서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요직에 앉혔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이 사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뭐 가족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수사 지시를 해가지고 그 윤석열 총장 부인 회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어찌됐든 이런 어용 검사들, 정치 검사들을 추미애가 전면에 포진시키고 났기 때문에 이 정권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 됐어요. 현실적으로. 대표적인 게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이에요. 지금 울산시장 송철호, 대통령 문재인이 형이라고 부르는 30년 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 자유한국당 시장의 주변을 탈탈 털게 하고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지시했잖아요, 경찰에. 그렇죠. 그때 총대를 메고 하명 수사를 받아서 수사한 사람이 나중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다 무혐의입니다. 그때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황문하예요. 그러니까요. 청와대 문재인 권력의 지시를 순순히 따라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출세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 당시 청와대가 7개 기관이 관여가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공소장에 보면 이 역시 제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역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도 대통령이 관여됐을 거다, 이런 짐작을 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공소장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월 총선 전에 그거 수사를 쭉 해왔는데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되면서 다 인사를 통해서 관련 검사들 다 흩어지게 하고 옷 벗게 하고 하니까 그 이후에 선거 후에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비서관 이광철인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는 기소가 돼서 재판하고 있는데 지금 김명수의 사법부 또 권력에 거의 장악돼서 사법권 독립이 지금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범죄에 대한 재판, 청와대의 이 개입과 관련된 문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이거에 대한 재판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되고 나서 이런 식의 지금 소위 말해서 망나니 칼춤 추듯이 하다 보니까 검찰이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윤석열 나름 분투 노력하지만 윤석열이 지금 고립무원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검에도 전부 추미애 사람 심어놨잖아요. 그 대검 감찰부장한테 추미애가 걸핏하면 윤석열 감찰하라고 지시하고 지금 3건인가 4건 지금 감찰하도록 지시했는데 대검 감찰부의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도 이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처벌 받을 게 업무방해까지 해서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옷을 벗게 되면. 그렇죠. 지금 추미애에 대해서 고발된 건수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 딱 버티고 있고 현 정권이 소위 말해서 문재인이 추미애 우산 역할을 하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저는 나중에 이 망나니 칼춤 추듯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있는 그대로 껌껌이 다 사실 확인하고 규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가 뭐 밉상인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엔 또 무슨 일까지 했냐면 피의자의 경우에 휴대폰을 이제 다 요즘은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휴대폰 비밀번호를 피의자가 안 가르쳐 주는 건 헌법적 권리예요. 황권 보장 차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 추미애가 자천 시켜가지고 지금 진천인가 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연수원에. 독직폭행 사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을 일으켜서 기소가 된, 그래서 출세했죠. 광주지검 차장으로 간 정진웅 검사. 이 사람이 소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 정권이 계속 몰아가서 검찰과 언론에 유착이다 하고 몰아갔어요. 추미애가 뭐 국회에서 증거도 있다 했는데 증거 하나도 못 내놨어요. 그래서 한동훈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아이 그래 휴대폰 가져가라. 대신 나도 변호인한테 연락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덮쳐가지고 폭행을 행사해가지고 결국은 감찰을 통해서 서울공업이 수사를 해가지고 정진웅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소한 과정도 추미애가 또 감찰하라고 지시했어요. 자기 편은 무한정 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가 법을 만들라고 지시한 게 어떤 거냐. 휴대폰 비밀번호를 무조건 피의자는 알려주게끔 법으로 네. 경기지사 이재명 친형 소위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정신병원 그 수사받았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비밀번호 끝까지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질 못했어요. 그때 추미애 아무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 이 휴대폰과 관련해서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피의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다 가르쳐줘야 된다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헌법학자들, 법조인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추미애 당신이 법관 출신이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인 발상을 하느냐. 차라리 고문을 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이거는 자백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도 이건 반헌법적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권유린인데 이보다 더한 짓을 지금 추미애가 하고 있으니까 참 미운 짓, 못된 짓을 다 한다. 그런데 미국 시인 중에 말이죠.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미치광이를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가 화가 나면 뭐 정말 이성을 상실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속성이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미치광이를 가지고 있다. 그 미치광이가 날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 이성을 지키고 상식선에서 화가 나더라도
분노를 참고 절제하면서 행동해야 된다. 남들이 보기에 비상식, 비정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궁금해요. 추미애를 보면서 저 사람 마음속에 미치광이는 도대체 뭐냐. 저 미치광이를 저렇게 날뛰도록 하는 저 추미애라는 사람은 뭐냐. 결국은 인격 상실이 된 사람, 품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저렇게 날뛰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대통령 문재인이 이거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거는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추미애를 통해서 윤석열을 압박을 하고 검찰을 완전히 권력의 손아귀 안에 넣겠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국민은 추미애 뒤에 대통령 문재인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미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문재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결국은 추미애의 책임은 문재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 점을 꼭 인식하셔야 되겠다. 추미애의 법을 무시하는 행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 그래서 법무장관이 업무할 때 무자가 아니고 없을 무라는 거 아닙니까? 법이 없는 장관. 그 다음에 법무부, 영어로 MOVE 장관. 법을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왔다리 장관. 갔다리 하면서 네. 잣대들. 이런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데 이 추미애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문재인의 무책임. 우리 시청자들 꼭 기억하시고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일단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중간에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법무부 장관 이 추미애라는 사람 아까 그 미치광이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진짜 그 야당 의원한테 그 말하는 것도 그렇고 발언들 하는 거 그리고 지시 내린 거 보면요. 야 이거는 정말 상식 밖이다. 가령 아까 말씀 주신 그 휴대전화 그거 같은 경우도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채업자가 조폭들 막 끌고 와가지고 손가락 대 해가지고 손 억지로 해가지고 그 신체 포기약서에다 도장 찍게 하는 거 있잖아요. 딱 지금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법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풀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냥 칼질하는 거에 지금 맛이 들렸구나. 그리고 문재인은 애써 모르는 척하면서 그 추미애의 그 광기를 즐기고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추미애가 최근 국회에서 말이죠. 또 추미애가 헛발질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헛발질로 김경수가 유죄를 받은 거고. 그렇죠. 최근에는 뭐냐면 윤석열을 잡으려고 감찰 지시하면서 소위 검찰의 특활비 관련했는데 검찰 거 뚝 떼가지고 법무부가 가져간 거 다 들통나고 추미애가 그걸 지시하니까 추미애 너 국회의원 할 때 국회의원 후원금은 딱 그 어디 써야 되는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추미애는 군 부대를 방문한 그날 민주당 대표로서 군 부대를 방문한 그날 추미애 아들이 저기 논산에 입대를 하는데 그 가족이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 논산에서 추미애의 후원의 카드로 밥을 먹고 기름 주유한 거 이게 다 나왔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 하나로 공개하려니까 그거는 싹 모른 척하고 이제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행동이 한둘이 아닌데 이 특활비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추미애가 계속 의원 질문을 말을 끊고 뭐 모욕적인 질문 그만해라 하고 대드니까 예결위원장 민주당 소속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예결위원장이야. 추미애한테 이제 경고를 아니 좀 그만 좀 하세요. 적당히 좀 하세요. 좀 적당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바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대깨문이 문바들하고 대깨문이 정성호 그 의원을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너 이재명이 사람이니까 그렇지 정성호 이 다음에 공천 주지 말라. 이렇게 비이성적인 집단이 소위 대깨문하고 문바라. 추미애는 그 사람들만 보고 가니까 본인이 더 비이성적,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민주당의 의원 박용진이 청년들하고 뭐 대화하는 자리였나? 뭐 보도된 거 보니까. 강연이었습니다. 네. 온라인 강연. 네. 보도된 거 보니까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이 다 잘한 거 있고 잘못한 거 있어요. 이승만, 박정희의 잘한 점,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과에 대해서도 지적을 저는 뭐 했다고 보지만 공에 대해서 지적한 이제 평가한 것들이 보도가 되니까 또 대깨물하고 문바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박용진이 뭐 욕을 하고 쓰레기다 네. 뭐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문재인을 떠받드는 지지층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 국민의 체면을 다 손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바 대깨문들이 설치지 않는 세상이야말로 제대로 된 세상이 된다. 그 세상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추미애 이야기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정말 추미애만 얘기해도 정말 내년 보궐선거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뒤에 있을 대선에서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권 안 바뀌면은 저 사람들 계속 이제 맘 놓고 이제 저짓할 거거든요. 바로 잡아야 되겠고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가 한동안 못 다뤘는데 김현미, 예. 이 사람 심각합니다, 진짜. 사실은요, 추미애가 많이 부각이 돼서 김현미의 그 밉상인 모습이 가려져 있긴 한데, 우리 국민들이 살면서 더 고통을 겪고 힘든 거는 김현미의 무능한 잘못된 정책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23번 썼는데 다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김현미의 별명이 올 초에는 뭐 20전 20패, 지금은 23전 23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김현미란 사람도 참 우리 시쳇말로 싸가지 없이 합니다. 올해 1월 이야기를 좀 하면은 올해 1월에 김현미가 일산에서 국회의원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산에 이제 자기 산단 말이죠, 그 사람이. 그런데 그때 이제 일산 지역 주민들이 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이 이제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서울하고 가까운, 일산보다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에 자꾸 생기고 하니까 소위 거기 사는 분들이야 집값 하락도 걱정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이 김현미가 이제 간담회를 해요, 주민들하고.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계획을 처리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민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동안에 이 동네에 물이 많이 나빠졌네. 아, 그거 진짜 유명한 일이었어요. 예, 보도됐어요. 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우리 뭐 강화문 집회 나가서 집회한 분들한테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네. 도대체 이 권력을 가진 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은 국민을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그 일산 주민들이 그 신도시 계획 처리하라고 하니까 동네 물이 나빠졌네. 이렇게 해서 주민들 열받게 만든 사람이 김현미예요. 그런데 또 최근에 일산에 김현미가 사는 그 아파트 단지 주민들 또 열받게 만들었어요. 보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과 질문 답변 도중에 소위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 집 살 때 좀 대출 받아서 보태게 하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이 그 디딤돌 대출 한도가 너무 낮지 않느냐.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대출 한도가 낮으면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어떻게 그 대출 받아 집을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김현미 참 그러면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집값이 올랐으니까 전국적으로 올랐으니 그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상향을 할 수 있는 거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면 될 걸. 아니 싼 데 가서 사면 집을 사면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아파트, 우리 집 같은 데는 그걸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한 5억 하는데 살 수 있어요. 일산에 우리 집에서. 아, 그 정도면 그러니까 됐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일산의 그 지역 주민들이 시세도 잘 모르고 말한 거고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다 거래를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국토부 장관이 말하니까 사실은 타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파트 시세는 예민한 겁니다. 장관이란 사람이 그 아파트 단지의 시세가 마치 이거 하나인 양 딱 하면서 그것도 저평가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민들이 시세도 모르는 장관이 어떻게 우리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냐. 예, 폄하하고 그래가지고 성명서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말 한마디,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의 말 한마디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추미애도 말 함부로 해. 김현미 말 함부로 하는데 추미애 못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김현미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9월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20대 30대는 제일 불안해요. 집이 없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영혼을 끌어모아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걸 하여간 다 끌어모아서 집 한 채 사려고 노력을 이제 이런 하는 거를 관련해서 김현미가 영끌해서 집 사지 말고 분양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 정말 그래서 또 젊은 분들이 열이 많이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 물정을 아느냐 현실을 아느냐. 지금 현 정권이 하는 이런 청약 제도 있잖아. 이 가점 제도로만 가지고는 우리는 가점을 높게 받을 수가 없기 없어요. 때문에 네. 분양을 받을 수가 없는데 분양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너희들은 집값을 계속 올리는데 그러면서 20대, 30대, 뭐 40대까지도 우라통을 자극을 했고요. 이런 이제 김현미 발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말이죠. 20대는 이미 20대는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20대 문화가 있고 20대의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좀 자유분방한 기질. 근데 이 정권은 자꾸 전체주의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공정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불공정을 하는 정권이고 조국 사태 때도 봤지만 수없이 불공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윤미향이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 정권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이걸 20대는 확실히 깨달아서 여론조사를 하면 20대는 60대 이상하고 거의 같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가 오히려 20대에서 60대 이상하고 같이 나와요. 30대, 40대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데 지금 30대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이렇게 벌써 확인하면 30대가 문재인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문재인 지지율이. 그거 왜 그렇겠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엔 김현미의 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 그러면서 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거 역시 김현미 책임이고 문재인 책임이죠.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동산 때문에 국민은 계속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값, 집값 다 오르고 있고 전세 매물, 월세 매물 구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 이 정권이 잘못된 정책을 이제 쓰니까 풍선 효과라고 해서 규제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 하도 규제를 하니까 그럼 다른 지역에 집이라도 사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글이 옮겨가잖아요. 수도권에서는 대표적으로 김포 집값 엄청 올랐습니다. 이미 뭐 서울, 분당, 제가 사는 용인 다 올랐지만 또 김포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했기 때문에 글이 몰려가서 집값 많이 올라갔고 부산, 계룡, 천안 다 올랐습니다. 이 부산의 경우에 남천동의 삼익빛이 47평형 작년 11월에 9억 9,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1월 1년 만에 20억 9천만 원이 됐답니다. 해운대 두산 이브 더 제니스 10월 말에 거래된 가격이 18억 5천만 원 157제곱미터 이 평수인데 이 18억 5천만 원에 10월에 거래됐는데 이 집값은 6월보다 6억 1천만 원이 올랐대요. 전세값, 월세값 폭등, 전월세 찾는 분들 다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한 청년이 청와대 청원을 했잖아요. 서울에 아무리 끝자락에 가서 집 한 채 구하려고 살려고 봤더니 도대체 살 수가 없더라. 이래서 결혼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이 정권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왜 집 한 채 못 갖게 만드느냐, 이제 이런 청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중산층 서민 정말 괴롭히고 있다. 그 다음에 집 한 채 가진 분들 세금 폭탄 또 때리고 있고 공시지가를 이제 계속 상향 조정해서 세금 더 걷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 일을 김현미가 이제 나서서 하면서 뻔뻔하게 변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집값, 전세값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구하는 분들, 월세 구하는 분들,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 이분들의 우라통을 계속 건드리는 장관이 김현미다. 그런데 이 김현미가 지금 역대 국토부 장관 최장수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코미디예요 정말. 그 대통령 문재인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책임이다. 이거를 추미애의 책임이 문재인 책임이고 그렇죠. 김현미의 책임이 문재인 책임이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곁들여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재인 취임하고 나서 외교부를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대한민국 외교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무원에다가 의전실수 즐비하고 외교부 내에서도 완전히 자조적인 이야기 나와요. 우리 외교부 엉망이다. 외교 역량 엉망이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 가면서 강경화가 하는 변명이 또 뭐였냐면 바이든 쪽 당선인하고 접촉을 하겠다. 바이든 쪽이 상대도 안 해줍니다. 미국은 왜 그러느냐면 첫째, 미국의 원칙이 있어요. 내년 1월 20일 정오까지는 현직 대통령이 활동하게끔 놔두는 겁니다. 자기들이 대통령처럼 비치는 걸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바이든 쪽에서 외국과 접촉 금지령도 내렸어요. 이거는 미국의 일종의 불문율이고 이런 거를 외교부는 다 파악을 해서 그러면 바이든과 어떤 식으로 그쪽하고 접촉을 할 건지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데 바이든 캠프의 핵심들하고는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가기 전에는 바이든 쪽하고도 뭐 채널을 만들 것처럼 했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무식이 용감이다. 무식하면 용감해지는데 그게 국익의 외교를 그렇게 하면 국익의 해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원래 전문 외교관 출신도 아닌데 문재인이 뭐 여성 중시한다 뭐 이런 정책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동안 장관을 맡으면서 외교부가 엄청 무능한 거로 거의 대표적인 표본이 돼버렸어요. 외교다운 외교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능한 장관인데 대통령 문재인은 그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강경화의 무능은 문재인의 무능이에요. 강경화의 책임은 문재인의 책임이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추미애, 김현미, 강경화 이의 모든 문제의 결국은 원천은 문재인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문재인의 무능이 다 그 사람들의 반영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을 생각을 한다면 문재인이 변화를 주고 국정 운영에 정말 잘못된 거는 수정을 하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절대 안 주니까 그 무능한 책임을 그대로 본인이 껴안게 되고 그 무능한 장관들을 그대로 계속 쓰게 되니까 모든 무능의 문제는 문재인한테 귀결이 된단 말이죠. 근데 문재인을 이것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무능하니까 그것도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문재인 내각이 일으키는 이 문제점 하나하나들 다 결국 뭐 누구 장관이 어쨌네 저쨌네 하지만은 그 근원에는 결국 문재인의 책임이 있다는 점 우리가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절대 가만둬서 안 됩니다. 내년에 보궐 반드시 우리가 파란을 일으켜야 될 것이고 또 그 뒤에 있을 대선 반드시 우리가 차지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저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이 폭정들 바로잡고 심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회색 엄지이신 분들 꼭 추천 눌러서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추미애가 광기를 하도록 내두는 사람 문재인이지요. 김현미가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 하게끔 내두는 사람 문재인이죠. 강경화가 외교부 개망신 주게 하게끔 한데 내두는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결국 문재인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목소리 거듭 이어나가야 되는데요. 오늘 의원님 말씀 시원했지 않습니까? 자, 유튜브 채널 이상일TV 일석이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꼭 해주십시오. 저희 신의 한수 채널란 들어가시면 추천 채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상일TV 일석이조 있습니다. 구독 꼭 하셔서 의원님의 여러 말씀 함께 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신의 한수를 구독 안 하셨다면 빨간색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 신의 한수 구독자로 함께 해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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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아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네,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뭐 순, 뭐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껄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알타이고하국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상 원용, 아바이스크상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녹용 복세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한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건강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